좀 이 오를 만한 지역들이나 어떤 뭐 범위 또는 뭐 단지 아니면 뭐 상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도 좀 있고, 그 다음에 좀 혹시라도 좀 주의를 좀 해라, 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되냐라는 뭐 의견을 한번 좀 여쭙고 싶거든요. 네, 사실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아시지 못하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호재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개발 호재라는 것은 이제 그 호재가 어떤 단계에서 이것을 알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. 근데 일반인들은 대부분 발표 나야 아시게 됩니다. 이제 가장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 용인에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발표가 되면서 해당 지역의 가격이 올랐습니다. 그런데 그 지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걸 사전에 아셨던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? 발표가 나고 하신 거죠.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크게 개발 호재에 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. 그 발표가 돼야 하는 거니까요.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에서 가장 가격 표준화가 명확한 것은 아파트입니다.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슈가 됐던 전세 사기를 보더라도 아파트에서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발생을 했었죠. 그 때문에 잘 모르신다면 뭐 솔직히 아파트를 사시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. 왜냐하면 손실 가능성이 최소화되니까요. 그렇죠.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, 그리고 어떤 단지가 좋으냐, 어디가 좋으냐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.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아파트를 가장 선호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미 주거 지역에서는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결국에는 그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거나 이사갈 곳이 정해지게 됩니다.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기준금리,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대출을 너무 많이 끼신 분들의 부담이 커지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. 그 때문에 당연히 일반인 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지금은 정말 영끌로 주택을 매입하셨다가는 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대출이든 뭐 본인 자금이든 가지고 주택을 매입하시겠지만 생활이 좀 어렵거나 조금만 변동이 발생했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정도의 금액은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의를 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. 이런 범위를 넘어서신다면은 그건 일반인이 아니십니다.